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자, 이제 그 복수노조 시대에서는 유니언쇼업 협정의 효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도 유니언쇼업 협정의 효력이 상당히 좀 축소된 듯한 이런 그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유니언쇼업은 알고 계신 대로 만약에 우리 회사 근로자의 3분의 2가 이제 노조에 가입되는 경우에 이 3분의 2가 되는 노조랑 사용자랑 단협을 체결한 겁니다. 체결해서 회사에서는 이제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우리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 만약에 조합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게 되면은 이 조합원을 해고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유니언쇼 협정이에요. 자, 근데 이런 협정의 내용들은 복수노조의 시대에 있어서는 복수노조를 좀 저해하는, 조금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비판들을 꽤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까지 효력을 인정할지. 대개는 우리 법에서는 만약에 탈퇴하더라도 다른 노조에 조직을 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가 없어요. 혹은 노조에서 제명당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르게 근로자가 이 지배적인 노조 3분의 2가 되는 노조에 가입도 하지 않고서 바로 그냥 소속노조에 가입을 한 겁니다. 자, 보통은 가입한 이후에 탈퇴해서 이제 하는 구조인데 이 케이스는 아예 가입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노조에 가입을 했어요. 이 경우는 유니온쇼 협정의 효력은 해고를 해야 되거든요. 해고를 해야 될까요? 해고 의무가 있을까요? 해고 의무가 없을까요? 자, 그걸 다툰 판례가 하나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여객 회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운수 회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운수 회사와 어떤 자동차 노조가, 지역 노조가 단협을 체결했어요. 체결해서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해야 된다. 면직을 해야 된다. 이런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유니온쇼 협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 또 노조가 있습니다. 그 지역 노조 또 지부가 있어요. 자, 지회가 있는데 어떤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고용하게 되면 이 단체백에 따라서 이 제2지역의 자동차 노조에 가입을 해야겠죠. 그죠? 가입하고 탈퇴해서 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노조에 가입도 하지 않고서 바로 이 소수노조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백에 따르게 되면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면직을 해야 된다. 이게 유니온쇼 협정이다.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근로자 해고하세요. 이걸 요구를 하겠죠. 그럼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게 됩니다. 왜 해고했을까요? 이 협정의 효력에 따라서. 협정에 따르면은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으니까 가입도 하지 않고서 바로 다른 노조에 가입한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해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부당 해고일까 아닐까요? 자, 그걸 다투기 위해서는 과연 이런 근로자에게까지 유니온쇼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자, 그걸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미치게 되면은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면 이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되겠죠. 자, 그걸 다퉈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니온쇼 협정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판례는 두 가지의 중요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에게는 조합 선택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합을 선택할 자유가 헌법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배적인 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에게도 단결권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지배 노조가 아니지만 노조기 때문에 단결권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존중을 하면서 이 협정의 효력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유니온쇼 협정의 허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로자에게는 조합 선택의 자유, 다른 노조에게는 단결권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 이 협정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한되어 있을까요? 이 유니온쇼 협정의 효력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근로자들의,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단결권, 요걸 침해하는 경우까지 유니온쇼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니온쇼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두 번째,
자, 지배적 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자의 단결권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근로자, 이런 근로자에게만 미치게 돼요. 즉 그러니까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유니세협정의 효력이 미쳐서 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가입도 하지 않고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 뭐 이것도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다. 다른 노조에 단결권도 있는 거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유연협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근로자, 아예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빼고는 이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유연협정의 효력은 점점 더 좀 좁아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